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처럼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옛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에 잘 자야 낮에 산다. 참 간단한 진리인데 나이 들수록 이 간단한 일이 왜 일이 어려워질까요? 침대에 누우면 눈은 감겨 있는데 정신은 온통 깨어 있고 새벽엔 어김없이 눈이 떠져 천장만 바라보는 밤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렵게 잠들었다가도 자다 일어나기를 밤새 반복하시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자연의 비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방에 늘 있는 두 가지 재료로 만드는 특별한 음료, 바로 소금 꿀물입니다. 처음 들으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과 꿀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죠? 하지만 이 특별한 조합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68살 김춘자 할머니는 3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만 자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잠은 더 필요한데 오히려 잠에 들기는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75살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밤 3번씩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한두 번 가고 그냥 깨는 것도 한두 번이니 밤새 산산조각 나는 잠을 자는 셈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단 2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어요. 깨어났을 때 그 상쾌함이란, 박상철 할아버지는 밤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개운할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통합의학 전문의로 40년간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보니 특히 50세 이후부터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얕은 잠, 자주 깨는 잠,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증가, 심지어 고혈압과 당뇨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수면 장애 진료 건수는 지난 5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나타나죠. 72살 정영호 할아버지는 처음엔 4분의 1 알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미미해요. 더 늘리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찾아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 소금 꿀물을 접했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소금은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게 해서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하지 않을까? 꿀은 당분이 높아 잠들기 전에 먹으면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전통의학과 현대과학을 접목해 연구해보니 이 두 재료의 조합이 가져오는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직접 시도해본 후 환자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소금 꿀물이 어떻게 우리의 잠에 도움을 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에 맞춰 작동합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면 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소금 꿀물은 이 리듬을 자연스럽게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에는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밤사이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줍니다. 보통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에서 깨게 만드는데 꿀은 이런 현상을 예방해 줍니다.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등 수면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이런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금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밤중에 코르티솔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 잠에서 깨게 되는데 소금이 이를 안정화시켜 줍니다.
꿀과 소금이 함께 작용할 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같은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꿀물이 단순히 꿀차나 소금물보다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춘천에 사는 73 최정우 할머니는 집에서 늘 먹던 재료인데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10년간 복용하던 수면제를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게 되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의 69 박명자 할머니는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소금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다는 걸요. 평생 악몽에 시달렸는데 말이죠. 광주의 80살 이상우 할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저 미신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3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요. 관절통도 줄어들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약 70%의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금과 꿀을 물에 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방법으로 준비하고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소금 꿀물의 정확한 제조법과 섭취 방법, 그리고 함께 실천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일주일 숙면 프로그램은 제 40년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단계별로 따라하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잠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비밀과 정확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 꿀물 숙면법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오랜 임상 경험이 뒷받침하는 이 방법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이제 소금 꿀물 숙면법의 핵심, 정확한 만드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의 선택입니다. 꿀은 가능하면 순수 천연 생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가공 꿀보다는 지역 양봉장이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생꿀이 좋습니다.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밤꿀 등 어떤 종류든 괜찮지만 색이 진하고 향이 풍부한 꿀일수록 영양소와 효능이 더 뛰어납니다. 광주의 68살 김영자 할머니는 마트에서 파는 꿀로는 효과가 적었는데 시골 조카가 보내준 천연 꿀로 바꾸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일반 정제염보다 천일염이나 구운 소금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을 쓰세요.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수면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예민하신 분들은 죽염을 소량 사용해도 좋습니다. 부산의 75살 박정호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어서 처음엔 염려했는데 소금 양을 아주 적게 해서 시작했더니 혈압에 영향 없이 숙면 효과만 보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1컵, 약 200ml에 천연 꿀 1티스푼 약 5g과 천연 소금 아주 작은 양약 0.5g 작은 티스푼의 8분의 1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물은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 꿀물을 언제 마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줄어들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실 수도 있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대전의 70살 윤미경 할머니는 처음엔 저녁 식사 후 바로 마셨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잠들기 1시간 전으로 바꾸니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비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양을 더 줄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줄이거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인천의 66살 정수영 할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꿀 대신 스테비아를 넣었는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과 꿀을 함께 타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꿀 한 티스푼을 그냥 드시고 그 다음 소금을 아주 조금 녹인 따뜻한 물을 마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춘천의 77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꿀은 그냥 먹고 소금물은 따로 마셔요. 이렇게 한 지 2달 됐는데 수면제 없이도 잘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생강즙을 몇 방울 추가하거나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에 꿀과 소금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69살 이영미님은 라벤더차에 소금꿀을 타서 마시니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잠이 빨리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오랜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매일 드셔보세요. 서울의 74 이정호 할아버지는 처음 사흘은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소금꿀물만으로는 완벽한 숙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수면 환경 조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위한 가장 좋은 온도는 18에서 20도 사이입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게 조절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좋지만 찬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광주의 76 이명철 할아버지는 선풍기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시원하게 하니 잠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빛 관리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부산의 70살 최미자 할머니는 잠들기 전 텔레비전 뉴스 보는 습관을 끊고 라디오로 바꾸니 잠이 훨씬 빨리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은 두꺼운 것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시계나 전자제품의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72 강명자 할머니는 시계 불빛만 가렸는데도 훨씬 깊이 잘 수 있었어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셋째, 소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어렵다면 선풍기 소리나 핏소리 같은 일정한 배경소음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의 80살 황정수 할아버지는 창문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선풍기를 작게 틀어놓으니 외부 소음이 덜 들리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취침 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직전에 무거운 음식이나 카페인, 알코올을 피하세요. 특히 술은 잠들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인천의 76 박민호 할아버지는 40년간 잠들기 전 소주 한 잔 마셨는데 그걸 끊고 소금꿀물로 바꾸니 아침에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의 70살 김영자 할머니는 50년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니 오히려 수면의 질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밤 수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책이나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의 79 최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 공원 산책을 시작한 후 밤잠이 훨씬 깊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금꿀물을 준비하고 침실 온도를 조절하거나 취침 전 텔레비전을 끄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소금꿀물 수면법을 실천한 분들의 실제 변화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 최영실 할머니는 15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소금꿀물 수면법을 3달 실천한 후 정기검진에 갔더니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안정되어 약 용량을 줄였어요. 아마도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아요. 최영실 할머니는 현재 6달째 소금 꿀물을 드시고 계신데 처음보다 훨씬 적은 양의 혈압약으로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82 김상철 할아버지는 기억력 감퇴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내 이름도 가끔 헷갈릴 정도였어요. 소금 꿀물과 함께 수면 환경을 개선한 지 2달 정도 지나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졌어요. 요즘은 일기도 쓰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김상철 할아버지의 아내분도 예전에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는데 요즘은 대화가 훨씬 잘 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소금 꿀물 숙면법의 원리와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수면 환경 개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의사 생활에서 배운 것은 복잡한 방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일주일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날, 소금 꿀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1컵에 천연 꿀 1티스푼, 천연 소금 아주 작은 양을 넣어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십니다. 둘째 날, 첫째 날을 계속하면서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습니다. 셋째 날, 앞선 습관을 계속하면서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맞추고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필요하다면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넷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합니다. 다섯째 날, 지금까지의 습관을 유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날, 이전 습관을 계속하면서 낮에 20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햇빛을 쬐면 체내 시계가 정상화됩니다. 일곱째 날, 모든 습관을 종합하여 실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면 상태를 기록해 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일주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도 계속 실천하시면 수면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81살 김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꼈는데 3주차부터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70살 이미경 할머니는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으로 깊이 자게 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뻣뻣하고 통증도 줄었어요. 진통제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인천의 78 장수동 할아버지는 우울감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잠도 못 자고 기분도 계속 가라앉았어요.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나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요즘은 다시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80살 이강호 할아버지는 야간 빈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하고 저녁에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니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아침까지 깊이 자는 날도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수면의 질 개선이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 꿀물 수면법이 모든 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가벼운 수면 문제부터 만성적인 불면증까지 많은 경우에 이 자연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섭취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꼭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고 소금의 양을 더 줄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소금 없이 꿀물만 드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꿀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제가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강의를 하고 새로운 연구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수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소금 꿀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소금 꿀물 수면법을 시작해 보세요.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 한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과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시면서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좋은 잠은 좋은 삶의 기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마음챙김 채널에서 공개하는 건강 비법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숙면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